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슐랭 레스토랑도 요리 산업의 한 부분인 것이지 모든 요리 산업의 기준도 표준도 정답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슐랭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레스토랑 평가니까요. 월드탑 50 레스토랑도 그들만의 평가 기준이 있는 것처럼요. 물론 평가 기준을 가진 기관에서의 순위에 따라 당연하게 소위 말하는 퀄리티의 높낮이는 정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의 퀄리티를 가지고 음식 산업 자체의 순위와 계급을 정하는 건 모자란 생각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굳이 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실망을 하거나 부정적 시선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번쯤은 가볼 수 있다면 가보라고 조언 드립니다. 그래도 미쉐링이 제일 좋으니까 가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요리 산업에서 기술과 노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많은 걸 느끼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정확하게 알고 가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또한 이 경험 혹은 경험이 본인에게 얼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도는 그 전에 사전에 알고 가셨으면 해요. 사실 이런 미쉐링이나 하이엔드급 경력이 아예 필요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미쉐링 2, 3스타급 혹은 하이엔드 파인다이닝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좋은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고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런 곳에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런 기회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요리사는 경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여기에서 경험과 경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정식당 임정식 셰프님 영상을 다뤘었는데 보시면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여튼 적어도 2년은 한 군데에서 일하시길 바래요. 아니 스타지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비자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짧은 경력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로써의 내가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서 적어놓는 게 벼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헤드셰프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일을 했다를 보는 것도 조금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섹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뭐 삼성전자 들어가서 1년 동안 커피 심부름하고 나온 사람이 이력서에 삼성전자라고 적어놔 봤자겠죠. 뭐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배우고 익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1년 혹은 2년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초반에는 가니쉬 같은 정말 작은 것들이나 뭐 허브, 젤리, 퓨레 같은 부분들 밖에는 다루지 않아요. 이걸 요리 스킬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오히려 세세하게 분야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초반에 이렇다 할 것들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모든 재료를 세세하게 다루는 방법이나 장시간 노동에 적응하는 방법, 그리고 팀에 적응하고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들만의 철학에 녹아드는 시간을 가지죠. 6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원 없이 요리하고 바쁘게 여러 섹션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일을 하시려면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자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단위로 막 옮겨 다녀서 일하실 거면 저는 쓸데없다고 봐요. 가끔 저는 SNS를 안 합니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퍼슨 감독님도 인생 낭비라고 하셨지만 직업마다 SNS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나 집중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공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리사로 살아가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성공이란 도전을 준비하신다면 SNS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이자 인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뭐 이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특히나 개인의 업적이나 경력 그리고 스킬들을 뭐 기록하고 알리는 것들은 개인적인 업셀링도 있겠지만 주 본인의 업장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일반적인 셀럽들이 SNS를 통해서 약간 말실수를 하고 뭐 어이없는 포스팅으로 인기나 명성이 한 번에 추락하는 사건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일반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물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를 약간 스트레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일하는 업장이나 그런 짧은 좁은 관계에 충실해도 됩니다. SNS가 굳이 정답은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요리사는 자신이 곧 브랜드이죠. 요리사를 하는 초반에는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고 유명한 곳에서 일을 하면 자기도 그 안의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미슐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SNS를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팔로우를 하던 친구를 맺던 계속해서 인맥을 유지하는데 SNS를 사용하시길 바래요. 또한 자신의 발자취들을 기록하십시오. 굳이 본인 얼굴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실 때도 막 사진하고 일상의 기록들 말고 직업적인 기록을 전문적으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생에 꼭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되며 꼭 치열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록을 위한 목표로 SNS를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미슐랭 2, 3 스타급이나 하이엔드 레스토랑은 입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스타지와 짧게 일하는 것들 말고 정직원 풀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고 90% 이상은 몇 주 혹은 며칠 내로 이 경력을 포기하십니다. 힘들어서이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즐거운 요리가 아닌 압박감과 반복적인 경직된 요리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견뎌내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반의 것들을 본인의 이상적 마인드로 받아내다 보면 당연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의 능력이 딱 거기까지 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술도 경력도 시야도 경험도 영어도 인맥도 생각도 사고도 딱 거기까지라서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이런 곳의 음식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야. 나는 요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파인다이닝은 성공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원하는 거지. 그런 곳의 음식들은 안 돼. 해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말들이죠. 다 변명이에요. 미슐랭에서 일하는 사람도 추후에 이런 캐주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슐랭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젊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요리와 깊이 있는 요식 산업의 사고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요리에 미쳐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닌 도전에 대한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죠. 미슐랭에서 요리를 배운 사람들이 캐주얼한 음식이나 대중적인 음식을 못하겠습니까? 더 잘하면 잘했지. 그래서 버텨보란 이야기입니다. 자꾸 변명으로 포기하지 말고 왜 자신이 이 기회를 얻었고 도전했는지를 매 순간 기억해 보세요. 후회도 도전해 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억이 후회가 되지 않고 무용담처럼 꺼낼 수 있는 끈기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래요. 살면서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회가 다른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아요. 전 여러분들이 수많은 요식 산업에서 각자의 정의를 가진 요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슐랭이 꼭 답은 아니지만 하이엔드가 꼭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요리를 대하는 자세는 잡아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죠.